안녕하세요. 생명전중 힐링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김미경의 리부트 저번 시간에 제가 정말 이 책 꼭 사서 봐라 하고 완전 강력하게 강추했잖아요. 자, 사셨나요? 자, 주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엔 제가 1장을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1장에는 자, 대전환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코로나19는 이 시대 이제 19가 지나가면서 그 이후는 코로나19 이후는 대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그 전환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얘긴데요.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를 물을 때는 지났다. 크게 심호흡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묻고 또 물어야 할 시간이다. 매일 조금씩 변화의 단서를 찾아내야 한다. 먹고 살고 배우고 나누는 일상을 누리기 위해 다른 삶의 방식을 훈련해야 한다. 삶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뜨거운 애착으로 각자의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코 종식되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 뉴스 보면 그러잖아요. 뭐 다른 모양으로 또 변종이 돼서 나타나고 계속 이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면 어쩔래 하고 이제 이 현 상황을 지금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혼돈 속에는 숨어있는 새로운 질서가 있다는 거죠. 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인 비포 코로나와 그 다음에 애프터 코로나, BC와 AC로 구분된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된다. 그러니 이제 혼돈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 고정관념을 깨라. 근데 김미경 대표님은 아마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에도 관심을 갖고 책을 보셨었대는데 1977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일리아 프리고진의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라는 책에서 나름대로 또 어떠한 그 실마리를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 중에 가장 와닿았던 내용이 혼돈이란 단순한 의미 없는 요동이 아니라 언제라도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질서를 내포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혼돈 속에는 분명히 뭔가 새로운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것, 이미 그것은 내포되어 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미 그 안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서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이제 방법을 찾아간 거죠. 자, 새로운 질서를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결론은 지금 이 혼돈의 시대에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기존의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뒤엉켜 있는 엄청난 양의 혼돈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혼돈의 에너지가 크다는 건 질서가 잡혔을 때 그 질서의 크기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이제 노자 도덕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무상생이라고 하잖아요. 유와 무가 항상 서로 같이 섞여 있다. 서로 대립되는 부분들이 크고 작은 것, 길고 짧은 것, 높고 낮은 것,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대립면들이 항상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부정이 나오려면 어떤 긍정이 그 뒷받침이 돼서 긍정이 있기 때문에 부정이 나오죠. 그래서 늘 모든 것은 서로 그 대립면들끼리 섞여 있다. 그러면은 혼돈과 질서도 서로 대립면이잖아요. 그럼 지금 혼돈이 드러나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혼돈만 볼 것이냐, 그 혼돈 속에 숨어있는 그 질서를 찾아서 볼 것이냐죠. 근데 김미경 대표는 이걸 잘 찾아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의 점을 찾는 것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점이란 말하자면 정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나 깨달음일 수도 있다. 그 하나의 점을 찾아서 또 다른 점을 찾아 연결하면 선이 되고, 그 선이 되는 순간 의미 없는 점들은 의미를 가지고 설명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거기에 또 하나의 점을 연결하면 점 하나를 찾고 그 점에서 또 다른 점을 찾아서 연결하면 선이 되는데, 또 다른 점을 하나 찾아서 연결하면 어떤 입체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그 입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입체물의 중심으로 나라는 개인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세 개의 점들과 내가 연결되는 순간 이것이 바로 나만의 질서가 될 수 있다. 그 속에서, 이 혼돈 속에서 뭔가 나와 연결된 질서의 실마리를 찾아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되게 공감되지 않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혼돈을 직시하고 그 혼돈 속에 숨어있는 질서를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책에서 김미경 대표가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질서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곧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결국은 새로운 질서를 찾아냈다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에서 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이제 뭐 현금이나 카드 이런 걸 쓰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블록체인,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는 뭐 음식을 주문하는 AI 냉장고가 나오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판이 바뀌는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또 한 번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 속에서 질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질서 속에서 내가 골든타임, 그것을 찾아가는 것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는 거죠. 벌써 코로나19로 6개월이 지나갔잖아요. 그 사이에 벌써 뭔가 지금 김미경 대표 같은 경우 벌써 찾았잖아요. 대안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아직 뭐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경제 전문가들은 백신이 나올 때까지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보면은 지금 올해 6개월 남았잖아요. 그리고 빠르면 올 아니면 내년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본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혼돈이 정점을 찍고 나면 이제 서서히 감춰져 있던 질서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이것이 뉴 노멀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순간 시장은 새 판으로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거죠. 미리 알아채고 준비하고 투자한 사람들만이 눈 깜짝할 사이에 시장을 차지할 것이다. 뉴 노멀은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준이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이미 시장은 새 판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 그때 이거구나 하는 때는 이미 늦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때가 늦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발빠른 사람들은 벌써 다 준비하고 이제는 그 시장을 차지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어쩌면 이 책을 보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혼돈 속에서 나만이 찾을 수 있는 질서가 뭔지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장은 이렇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내용들로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나는 강의를 못 가는 게 아니야. 안 갈 거야. 이거는 코로나를 내가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죠. 우리는 보통 어땠어요? 코로나 때문에 진짜 다들 불평불만했죠. 저 역시도 코로나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97년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그렇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때도 발빠른 사람들은 이미 선점을 해서 돈을 벌고 기회를 잡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급 정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급 정보. 그런데 이 김미경 대표는요, 고급 정보가 뭐냐는 거죠. 고급 정보가 어떤 뭐 돈이 많고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주식을 뭐 지금 주식 시장이 뭐 10년 동안 주식이 오를 거다라고 해서 뭐 투자를 하고 막 신이 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고급 정보는 뭐냐? 코로나 이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확히 아는 것.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채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고급 정보라는 거죠. 심각한 위기로 판단했다는 것은 이미 세상의 변화에 관해 엄청나게 공부를 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심각한 위기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나는 강의를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간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못 한다가 아니라 안 한다고 선언해라. 못 한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자. 코로나 때문에 강의 못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이런 말은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사들이라면 강의를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는 말 대신 나 안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하자는 거죠. 나는 앞으로 강의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갈 거야. 못 간다는 말은 피해자의 단어라는 거죠. 코로나한테 뺏기고 막혔다. 내내 했으면 됐지. 이 말을 한심하게 계속 하란 말이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야지. 강의 못 간다는 게 무슨 자랑이냐. 이제 그만하자.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도 힘들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싫어서 전 이제 강의 안 가기로 했어요. 라고 말하자는 얘기입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구나. 그리고 그 위기는 반드시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 라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마음의 준비 하셨나요? 저는 마음의 준비는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요즘 계속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정말 저도 되게 기계치거든요. 사실은 뭐 인터넷 하는 것, SNS 이 모든 게 되게 어려워요. 그냥 가장 기본만 하면서 강의를 해왔는데 이제는 저 역시도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1장에서 파트 1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현실을 어떻게 직시해야 되는지 마음가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이제 4가지 리프트 공식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에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여러분 같이 마음을 다지면서 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응원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